일단 자신의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른 사람, 말랐지만 배만 나온 사람, 균형적인 정상 체형, 각자 출발선이 다른데 뭘 먹어야 되고 얼만큼 먹어야 되고 이런 벌크업 식단만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도착지도 다르겠죠. 이 세 가지 타입에 해당하지 않는 그 이상의 과체중인 분들은 벌크업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가? 벌크업 했다가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오늘은 벌크업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과 제대로 성공시켜버리는 사람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데 나는 살 찌우는 게 살 빼는 것보다 힘들다. 좀만 안 먹어도 금방 쭉쭉 빠져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체지방률 20%를 맥시멈으로. 여기 벌크업을 제대로 성공시켜버린 미국의 맥스 유시다라는 내추럴 일반인 운동 유튜버가 있습니다. 벌크업을 실패했던 적도 있고 성공했던 적도 있는 이 유튜버는 자신이 실패했을 때는 그냥 더티 벌크업으로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피자, 햄버거로 칼로리를 채워가면서 체지방을 아예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벌크업이라는 것 자체가 몸을 지금보다 커지게 만든다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 붙는 것은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근육과 지방을 같이 내려고 하되 지방이 늘어나는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벌크업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신경 썼다고 합니다. 바로 체지방률 20%를 기준으로 잡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20%를 넘어가는 순간 바로 일주일 동안은 짧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짝 체지방을 줄여주고 이러한 과정을 미니 커팅이라고 하는데요. 벌크업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더티 벌크업처럼 걷잡을 수 없는 체지방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깎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마른 체형이라면 간식 먹는 습관부터. 일단 마른 사람들은 보통 소화 흡수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탈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끼를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케이스인데요. 하루에 5끼를 먹는다는 기준을 세워두고 이것만 어떻게든 지켜간다는 것을 목표로 세워보세요. 5끼를 어떻게 먹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끼니를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식사는 원래 먹던 대로 하루에 2끼에서 3끼를 먹으면서 중간에 간식 타임만 2번 정도 추가해주는 거예요. 간식이란 말 그대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음식이니까 아침을 10시에 먹고 점심을 1시에 먹는다면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녁 먹기 전에 간식을 넣어주고 저녁을 6시에 먹는다면 잠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소화에 무리가 되지 않는 시간 내에서 간식을 또 한 번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천드리는 간식으로는 삶은 계란 2개에서 3개 혹은 프로틴바 그리고 바나나 1개 이 정도인데요. 거기에 추가한다면 요거트나 시리얼, 프로틴 쉐이크 한 잔 정도 이 정도만 간식으로 2번 추가해줘도 평소 먹던 칼로리보다 더 먹게 되면서 소화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 마른 사람들은 또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이제 시작해보려는 헬스 입문자 그리고 운동을 혼자서 할 줄 아는 운동 1년차 이상. 1번 케이스는 이렇게 먹으면서 운동을 시작하면 아마 빠르게 체중이 증가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도 만약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아예 영어를 모르는 수준에서 A, B, C, D 배우고 사과는 애플 이거 배우는 것까지는 금방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스피킹을 잘하게 되는 것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지. 그렇듯이 원래 아예 제로에서 플러스 1로 가는 데에는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케이스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말랐는데 뱃살만 나온 마른 비만 체형도 포함될 겁니다. 이런 마른 비만 체형은 벌크업을 하기 전에 뱃살을 먼저 빼고 나서 즉 다이어트를 먼저 하고 벌크업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팔다리는 말랐는데 뱃살만 나왔다는 건 체지방이 불균형적으로 복부에 많이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몸의 체지방 상태를 균형적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근육과 지방을 같이 내려가는 벌크업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정상 체형이라면 운동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벌크업은 일단 운동을 빡세게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마른 체형도 아니고 마른 비만도 아닌 정상 체형이라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간식을 추가해주는 벌크업 식단에 더불어 운동 강도만 끌어올려준다면 몸은 알아서 점점 좋아지고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운동 강도를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후보자는 그냥 무분할이건 2분할이건 4분할이건 그냥 매일 헬스장 가서 조지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약발이 다해서 몸의 피로도도 근육이 성장하는 느낌도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매일 가던 운동 횟수를 주 4회 혹은 5회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휴식을 통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전에 무거웠던 중량인데 휴식하고 나니 더 가볍게 느껴지게 되고 갑자기 운동이 잘 되고 재밌어지면서 성장하는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운동 구력 좀 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벌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천천히 꾸준히 가야 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는 이게 무슨 벌크업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벌크업을 진행하면 실제로 몸이 커지는 것만 비교했을 때 더티 벌크업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단기간에 찌운 체중은 95% 이상이 다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기간에 벌크업 해놓고 다이어트 힘들게 해서 걷어내고 나면 찌우기 전이랑 차이가 없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량은 빠르게 올리는 게 불가능한데 지방은 빨리 찌우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 성공적으로 벌크업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찌우려고 하지만 않으면 돼요. 지방과 근육 둘 다 붙이는 게 벌크업이긴 한데 벌크업 한다고 지방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먹었다가 어느 순간 체형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를 빨리 얻으려고 하면 되려 금방 잃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죠.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꾸준함이 따라온다면 언젠가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적용시켜 꾸준히 해나가시다 보면 지금의 몸보다 분명히 훨씬 크고 강한 몸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운동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올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양한 정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